오늘은 안전, 유해 위험 요인, 위험, 위험성, 그리고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에 지금 건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부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른쪽에 지금 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건설안전관리 이론과 실문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크립해 놓은 것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 요인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정의 방법으로는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 없는 상태라고 ISO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와닿지가 않으시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재산상으로나 어떠한 위험 요인도 없는 상태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실질적인 건설 현장에서 안전한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세 번째,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 없는 상태, 그러겠죠? 허용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허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혹시 나더라도 큰 상해를 입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가벼운 사고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개념을 잡아가는 거니까 첫 번째, 신체상의 상해, 이거를 다른 말로 인적 손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인적 손실. 사람이 다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적 손실. 재산상의 손실, 이거를 물적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개념에서 보는 거죠.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손실과 물적 손실에 대한 관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인적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산업재해입니다. 산재라고 말하는 거죠. 산재. 이 산업재해는 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이 법은 주관 부서가 노동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노동부에 점검이 나오게 되면 인적 손실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작업자,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노동부 직원, 특히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지적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들이 이 테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재산상의 손실이라고 하는 건 물적 손실을 말하는 건데, 사고가 났는데 인적 재해, 사람은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오로지 재산상의 손실만 가져오는 것을 물적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술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기술 안전. 이 노동부는요, 이거는 노동 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자꾸 겹치는 부분도 있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안전에 대해서는 건진법,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관리부서는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 노동안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특별법 개념으로 중처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기술안전의 건진법의 상위 개념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이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요. 앞으로 또 한 번 건설 현장에서 중처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건설안전특별법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나 현장 소장님이나 우리 관리 감독자분들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이쪽 건설안전특별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요. 인적 손실,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 요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위험 요인은 뭐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저드, 하자드 그렇게도 부르겠습니다. 해저드라는 거죠. 인적 피해, 물적 손실 뭐 일으키는 이게 핵심입니다. 근원적인 잠재 위험 요인, 근원적인 잠재 요인 또는 근원적인 잠재 요소를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의 씨앗이죠, 씨앗. 눈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위험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 위험 요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TBM이라든가 안전교육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유해 위험 요인 또는 여기서는 그냥 위험 요인을 해저드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코샤에서 해놓은 정의이고요. 유해 위험 요인이다. 해저드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런 자재 등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이다.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잠재적인 요인이 유해 위험 요인이다. 그러면 위험은 뭐냐? 위험. 데인저라고 하는 거예요. 데인저. 위험은 뭐냐? 위험 요인에 상대적으로 노출된 상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위험.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눈에 보이시죠? 고소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리스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개념으로 위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위험 요인이 노출이 돼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죠. 가능성. 발생 빈도. 여기 지금 작업하는 이 사람이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확률 개념이겠죠. 얼마나 될까?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량적으로.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떨어졌었을 때에 손실의 크기가 얼마나 될 거냐?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가뿐히 내려앉을 것인가? 그 이야기죠. 그에 대한 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위험성이라고 ISO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거기에 따른 위험 요인, 위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혹시 기술사 공부하신 분은 법령의 조문까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조에 하면 위험성 평가를 이런 개념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될 부분이죠? 어려운 이야기 없습니다.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출처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위험성을 평가를 하는 이야기는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이야기죠. 위험 수준이 높냐 낮냐 이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평가 지침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도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봤던 가능성, 강도라는 것이 결과의 중대성이죠. 이거에 대한 무슨 이야기예요? 조합이라는 이야기죠. 조합. 일반적으로 곱배 형태를 쓸 수도 있고 더하기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수준을 3단계로 평가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단계로 평가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상, 중, 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체크리스트법을 쓰든지 원포인트 시트법을 쓰든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개 나왔냐면 일본의 빈도 강도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위험 요인을 분석해야겠죠. 이 위험 요인을 분석해야지만이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작업자의 추락 위험이죠. 작업자 추락 위험. 작업자의 추락 위험. 여러분들은 이 작업자가 지금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보위를 건너가고 있는데 떨어질 가능성을 낮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한 떨어졌을 때 그 부상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돼 있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에서는 그 회사의 그동안의 산재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게 쌓여있는 회사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쌓여있지 않는 회사 또는 쌓여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임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큽니다. 추락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3이다, 1이다 이렇게 정해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임의성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죠. 저는 보통이라고 해볼게요. 보통. 그 다음에 가능성을 1, 2, 3, 3단계로 했죠. 중대성도 1, 2, 3, 3단계로 했죠. 이거를 1, 2, 3, 4, 5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중대성도 1, 2, 3, 4, 5 또는 1에서 10까지 이렇게요.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걸 써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1, 2, 3단계 낮은 보통 높음에서 가능성은 보통이고 중대성은 높다고 보겠습니다. 사망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럼 두 개를 이 매트릭스에서는 이 행렬에서는 곱하기 형태로 했으니까 2 곱하기 3은 6이 되겠죠. 6. 자, 그럼 6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죠. 여기. 이렇게. 어떤 사람은 1 곱하기 3이 3이 나올 수 있고 9가 나올 수 있고 가장 큰 단위는 9가 나올 수 있고 가장 적은 단위는 1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관리하라는 거는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이냐 9냐 1이냐 이야기죠. 위험성 수준 결정해서 안전 저감 대책 수립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1부터 3까지는 기준을 잡아서 1부터 3까지는 일상 관리를 할 거고 3 이상 4부터 9까지는 대책을 수립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 안전 저감 대책이에요. 저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전의 수준을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의 수준을 낮춰. 무슨 말이에요? 6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안전 조치를 해서 3이나 2나 1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해라 하는 것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뭐예요?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양쪽에 생명선 라이프라인 생명선을 고정을 시켜서 작업자에게 안전대 지급해서 안전대 부착 설비에다 걸어서 추락했었을 때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것이 안전 대책이 되겠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철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험 요인을 저는 지금 6가지 정도만 해놨습니다만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업 공정상 부재가 들어올 때 부재를 건립 세울 때 그죠? 그 단계마다 위험 요인을 분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고 쉽지가 않은 작업이죠. 그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위험성 평가다. Safety Assess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험성 평가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위험성 평가가 실시됐다 안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시를 했더라도 현장 여건에 맞게되어 있느냐, 그냥 일반적인 도식적인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안전관리자가 됐든 현장 소장님이 됐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됐든 공사감독관이 됐든 누구든지 간에 위험성 평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뭐 때문에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 현장 관리하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실 겁니다. 위험성 평가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야기는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작업계획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연관지어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위험성 평가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거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해라. 특히 체크리스트법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험 요인을 그냥 우리 현장에 체크하듯이 현장 확인 점검하듯이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빈도강도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중소규모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약간 간편식은 아니겠죠. 똑같이 위험이 간편한 위험은 없으니까요. 중하지 않은 위험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현장 여건에 맞게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나온 것은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위험 요인에 대한 것들.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것들이 있겠죠. 로프 파단이다. 몇 미리 이상의 로프를 안전율 얼마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두 줄 거리를 해라 하는 이야기고, 낙하물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규정으로 했죠. 10m 이상의 높이면 여기서 이렇게 10m 이상의 높이면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개념들이고, 크레인 붐대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비 점검, 정기 점검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전도 위험은 건립할 때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가, 작업차가 협착이나 전도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하나마다 전부 다 관리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이 전부 다 결합이 돼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처음에 하실 때 한 개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잘 작성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게 위험성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공부한 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현장에 시험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42.1, 46.1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건설안전기술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 42회 1교시 문제다 그 말이고 46회 1교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지금 137회까지 시험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중에서 안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딱 2번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이 뭐다.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답안 작성을 잘 할 거냐 이렇게 그죠. 현장에서 또 그러죠. 실무에서는 기술사는 이게 10점짜리니까 1교시니까 10점짜리는 한 페이지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해야 된다. 135회 2교시 1번 문제는 해저드는 뭐고, 리스크는 뭐고, 위험성 평가는 뭐냐, 거기에 대한 감소 대책은 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렇죠? 이건 개념을 묻는 거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마찬가지로, 이건 2교시 문제이니까 25점짜리가 되겠네요. 이것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5점짜리는 2페이지 반을 써야 된다.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들. 이건 실무에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입니다.
잠깐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틀 세팅을 잘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목차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죠? 여기 해저드와 리스크와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나왔으면 목차를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시작은 어떻게 하고 결론은 어떻게 매듭 지을 거냐 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 정리. 이거는 건설 안전 기술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관리 법령적인 부분이 같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파트에 계신 분은 법령이 어렵고 안전관리 파트에 계신 분들은 공사 부분이 어렵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뭐 단기간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2, 3년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까지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말씀드리면서 이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